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치직 송건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PLC 제어기술자 3급 공개문항 D형의 제3과제 절단기 제어를 여러분과 함께 풀이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D형의 3과제 절단기 제어라고 나와 있고 이 과제의 목적은 그런 거예요. 어떤 생산된 제품이 있다고 해보죠. 그 제품을 일정한 간격으로 커팅을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기서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장의 상황을 한번 이미지화 시키고 거기에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절단하는 공정을 제작해 보자 라는 상황으로 한번 우리를 몰입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게요. 자, 요구사항입니다. 내용 한번 쭉 봐주시고 그 다음에 동작사항입니다. 역시 이것도 한번 내용 봐주시고 동작사항이나 요구사항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제가 결국엔 읽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홀딩해 놓고 한번 보시고 아니면 PLC 제어기술자 카페 PCK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사항과 이 타임 차트를 크로스 체크해가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동작사항을 한번 쭉 읽어봤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고 여러분 한번 읽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오시면 안 돼요. 같이 하는 거니까 꼭 읽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자, 좋아요. IO 리스트 보겠습니다. 인풋, 즉 입력으로 P0부터 P4까지 사용할 거고 출력으로 P40번부터 44번까지 사용할 겁니다. 자, 이러한 메커니즘 이렇게 이동하면서 절단이 이렇게 톱날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도 움직이고 다 구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인지해 주시고 저는 바로 타임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타임 차트가 지금 두 개 있죠. 두 개. 자, 이제 하나하나 해석해 볼게요. 기동 스위치를 누르면 설비 동작 램프가 점등이 딱 됩니다. 점등이 딱 되는 거에 계속 됩니다. 자, 그러다가 물체 감지 센서가 들어온다면 30Hz로 정회전을 하는 거죠. 30Hz 정회전 신호를 인버터에 보내고 인버터에 보낸 것이 전동기로 전달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체 감지 센서가 들어오면 30Hz로 돌리면 되는 거고 자, 이때 정위치 센서에 입력이 들어옵니다. 그럼 정위치 센서가 들어오면 톱날이 2초간 전진 그리고 다시 톱날이 2초간 후진 동시에 커팅 완료 램프 점등 그 다음에 쭉 가다가 1초 후에 설비 동작 램프가 소등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시퀀스가 되는 겁니다. 순차적인 시퀀스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제기동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나의 과정이 끝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상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동을 하고 있을 때 비상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여기 비상안전 스위치를 누르고 해제했을 때 리셋이 되게끔 구현할 수 있느냐 이거까지 우리가 구현을 좀 시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이냐면 기동 스위치를 눌렀을 때 여기 설비 동작 램프가 들어오는 거 물체 감지 센서 들어왔을 때 30Hz 도는 거 뭐 이상 없습니다. 그때 비상안전 스위치를 누르면 모든 게 이제 소등 다 정지되고 1초 점등 1초 소등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비상안전 스위치가 해제될 때까지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리셋하면은 다시 초기 상태 돌아오고 P0를 눌렀을 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타임 차트를 좌측에 띄우고 우측에 프로그래밍 창 띄워 볼게요. 제가 좌측에 타임 차트, 우측에 프로그래밍 창을 띄워 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짜볼게요. 우리 출력 몇 개 쓰나요? 출력이 총 5개 다 쓰니까 입력 5개, 출력 5개 다 하죠? 그러면 저 출력부터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컨트롤 알파벳 E 해서 자, 출력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F9 P40번부터 그 다음에 F9 P41, F9 P42, F9 P43, F9 P44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출력부터 만들어 놓는 것이 저는 프로그래밍 할 때 편하더라고요. 내가 사용할 출력을 미리 작성해 놓는 것. 자, 여기서 컨트롤 E 기동 스위치 자, 기동 스위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F3 P0 자, 여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동 스위치를 눌렀을 때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까? 쭉 내려와서 설비 동작 램프가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42번이 들어오게 하면 되죠. 그러면 F9, 전 M0로 자기유지 잡고 F3, M0, F6 이어보겠습니다. 자, 42번 어디 있습니까?
42번이 여기 있으니까 F3M0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더라. 자,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한 겁니까? P0를 누르니 42번이 쭉 들어오더라. 여기까지 된 거죠. 이때 P1을 누르면 30Hz 정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자, P1 눌러볼게요. P1은 물체 감지 센서, 컨트롤 E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F3, P1. 자, P1을 누르면 여기 30Hz로 정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F10 move 하십시오. 뭐를? 정회전. 2를 D0. 뭐 D1에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따 시내 설정할 때 제가 하는 규칙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만의 규칙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F6, F10, MOV. 그 다음에 여기서 30Hz니까 3000을 D1 이렇게 3000을 넣어야 30Hz로 들어가죠. 주파수 단위 스케일이 0.01의 소수점 단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뭐 한 거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거 했죠? 여기서 이거 구현시켰죠? 그런데 이제 정위치 센서가 들어오면 이제 이런 반복 회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복 회로가 들어오면, 즉 정위치 센서가 들어오면 톱날 전진 들어오고 동시에 인버터 정지, 즉 정지 신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초 후에는 요 40일 전진과 커팅 완료를 2초간 점등시키고 1초 후에는 이 친구를 소등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금 정위치 센서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E, 정위치. 자, 정위치 센서 들어갑니다. 컨트롤 E 해서 정위치 센서 만드는 거고, F3 눌러서 P2. 여러분, 이 설명문인 거예요. 이거는 프로그램 할 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남들과 공유할 때는 이렇게 설명문을 작성해 놓으면, 혹은 이제 여기 변수 설정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내가 짠 프로그램 혹은 상대방이 짠 프로그램을 보고 이런 식으로 짰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내용을 추가하다든지 내용을 뺀다든지 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정위치 센서 P2 누르면 일단 이 친구 40번부터 켜져. 그러면 40번 F9 M0 썼으니까 M1 쓸게요. F3 M1. 자, M1. 그 다음에 F6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M1으로 누구 키면 돼요? M1으로 40번 키면 되겠네. 그러면 F3, M1 이렇게 해볼게요. 동시에 인버터 정지 신호 들어가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서 자, 여러분 물론 여기 병렬로 달아도 되는데 저는 그냥 하나 더 만들게요. P2가 눌리면 F10 move 하십시오. 뭐를 1이라는 값을 D1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F6, F10 move 하십시오. 0이라는 값을 D1에, 주파수도 0, 운전지령도 정지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만든 거죠. 우리 지금 뭐 한 거냐면 40번 완료, 이거 정지 완료. 근데 2초간 잡아야 돼. 2초. 그러면 타이머를 달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래서 저는 F3 M0 F10 TON T0 몇 초입니까? 2초죠? 2초 후에 여기 M1입니다. 죄송합니다. M1 2초 후에 이거 끊어야죠. 40번 끊어야죠. 2초 후에 이거 40번 끊는 겁니다. 그러면 F4 눌러서 T0를 하면 2초 후에 이거 끊기겠죠. 그리고 2초 후에는 누가 들어와요? 2초 후에는 41번과 44번이 켜지는구나. 그럼 T0로 41번과 44번을 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44번 F3 T0. 자, 이거예요. 지금 뭐 한 거냐면 T0로 여기를 끊었잖아요, 여러분. 여기를 끊었어요. T0로. 동시에 켰잖아요. T0로 동시에 41번과 44번을 켰어요. 여기까지 된 겁니다. 그리고 얘네도 2초 후에는 또 꺼져야 돼요. 2초 후에 꺼져야 됩니다. 그러면 2초 후에 꺼지는 걸 한번 만들어보죠. 자, 여기서 T0가 들어오고 나서니까 F3 T0가 들어오고 F10 TON 그 다음에 T1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20
T0가 들어오고 2초 후에 이 두 친구들이 끊기죠. 이 두 친구들이. 그래서 F4, T1. 여기도 F4, T1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또? 얘는 무슨 상황이에요? 따지고 보면 T0가 끊기고, 다시 T1이 동작을 하고 1초 후에 끊기는 거죠. 자, 그럼 T0 어디 있습니까? 다시 T1 어디 있어요? 자, T1이 F3, T1. T1이 동작을 하고 몇 초 후에? 1초 후에. 그럼 T1, T2, 10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러면 T1이 들어오고 1초 후에 T2가 끊긴다. 그러면 어디 있어요? 여기 이 친구 42번을 끊어줘야죠. 누구로? T2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끊기면서 일련의 시퀀스 과정이 짠 하고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래라면 리셋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과정이 여기서 지금 다 끝난 거잖아요. 비상정지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마지막 과정이 T2였잖아요. T2로 다 끊어주면 돼요. 자기 유지 부분을 다 끊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T2로 여기 자기 유지 끊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자기 유지 끊어주고 그러면 더 이상 자기 유지 잡힐 곳이 없죠. 그리고 혹시 자기 유지 못 잡은 게 있다면 혹은 끊어야 될 곳을 못 끊은 게 있다면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끊어도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었다. 뭐를? 이 기동 및 재기동을 만든 것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내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 타임 차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비상정지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컨트롤 E 비상정지. 자, 비상정지가 눌려요. 즉 비상안전 스위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P3를 사용했네요. F3, P3. 그래서 비상안전 스위치는 기동 중에 언제든 눌러도 이게 재기동이 돼야죠. 그래서 일단 그 느낌을 가지고 가볼게요. 일단 P3를 누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P3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이벤트? 이런 세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해요. 첫 번째, 설비 동작 램프가 소등되고요. 두 번째, 깜빡 만들어야 되고요. 세 번째, 인버터 정지시켜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P3가 들어왔다는 것은 F9 한 다음에 우리 M3 안 썼죠? M2 썼나요? M2? M2도 안 썼죠? 그럼 저는 M2 쓸게요. F9, M2, F3, M2. 자, 일단 P3가 들어왔다. 그러면 M2로 누구를 끊어요? 42번을 끊어요. 어디 있습니까? 42? 여기 있네요. F4, M2. 자, 이렇게 끊으면 되죠. 끊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인버터도 정지 바꿔야죠. 그래서 여기도 여기다가 여러분 물론 병렬로 달아도 돼요. 이 P3라는 걸. 근데 저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편하게 하나 더 만들게요. P3를 눌렀을 때 F10 무브하십시오. 뭐를? 1이라는 값을 D0에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F6, F10 무브하십시오. 뭐를? 0이라는 값을 어디에? D1에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여기까지 한 거고 이제 반복회로 1초 점등, 1초 소등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M2가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끊기고 42가 끊기고 43이 켜지는 거죠. 그럼 43을 M2로 키면 되죠. F3, M2. 그 다음에 1초 간격으로 플리커 만들어줘야 되니까 F3, M2 만들고 F10, TON, 10, 다시 T3 안 썼죠. T3, 10. 자, 1초 후에는 43번을 끊는 겁니다. T3. 자, 이런 느낌. 그러면 M2가 들어오고 43번 바로 켜고 1초 후에는 바로 끊기겠죠. 근데 이게 반복이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플리커를 만들어주면 돼요. F6, F10, TON, T4, 20 잡고 여기 스스로를 계속 끊으면 되죠. F4, T4. 이러면은 M2가 들어오고 1초 후에 T3가 동작해서 여기를 끊어버리죠. 그 다음에 또 1초가 지나면 다시 T4가 스스로 끊겨요. 이 타이머를 스스로 끊는 거죠. 그럼 초기화가 되면서 다시 T3는 붙고 점등 되겠죠.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비상안전 스위치 해제 P4가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
P4가 들어올 때까지니까 여기 해제 버튼을 하나 만들죠. 비상정지, 그 다음에 비상정지 해제라고 해볼게요. 비상정지 해제.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F3, P4. P4 누르면 모든 게 리셋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비상정지 해제를 자기유지 M3, 우리 M3 안 썼죠? M3. M3로 만들어서 전부 다 비접점 끊어버려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P4를 직접 다 끊어버리면 되겠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F4를 눌러서 P4로 다 끊어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P4 그냥 전부 다 자기유지 의심될 만한 데를 다 하면 돼요. 자, 여기가 아니죠? F. 자, 여기 하면은 이제 이 기동 스위치 리셋 잡히는 거고, 또 자기유지 어디 있습니까? 자기유지 잡힐 만한 데가 또 여기 있고, 또 자기유지 잡힐 만한 데가 여기 비상정지도 한번 끊어주고 다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일단 회로를 다 만든 거예요. 이게 뭐 한 번에 동작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타임 차트대로 만들었는데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안 되면 수정하면 되고, 된다면 바로 시내 설정으로 가서 우리 통신 설정 한번 해볼게요. 보기에서 프로젝트 창 켜서 저는 XGB DR20SU 모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맨 아래 거 DR20S 확인하고, 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일단 타임 차트 기준으로 쭉 가볼게요. 기동 스위치를 누릅니다. 자, 기동 스위치 누르면 42번 잘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P1 물체 감지 센서를 누르면 인버터에 여기 정회전 신호 보냈고 주파수 30Hz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위치 센서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톱날 전진을 40번 켜야 되고 인버터 정지 신호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2초 후에는 41번 켜고 44번 켜고, 이게 소등되고 1초 후에 이 친구 42번도 소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기동을 했을 때 다시 동작이 되어야 되죠. 그럼 제가 동작 해보겠습니다. P2 누르면 자 바로 들어오고 꺼지고, 2개 들어오고 꺼지고, 1초 후에 이 친구도 꺼지고, 모두 완료가 됐죠. 그리고 이제 리셋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재기동 해보겠습니다. 다시 기동 스위치 P0, 여기 이제 입력 들어가나 보세요. 물체 감지 센서 들어오니까 정회전 신호 30Hz 잘 들어갔고, 다시 반복회로 들어오고 41, 44 들어오고 꺼지고, 1초 후에 이 친구도 꺼지고, 모두 이상이 없네요. 자, 그럼 이제 기동 중 비상안전 스위치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 P0 누르고, 눌렀죠? 물체 감지 센서 누릅니다. 그 다음에 비상안전 스위치를 누르면 42번 소등 인버터 정지해야 되죠. 그 다음에 깜빡깜빡 43번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제가 만약에 P3를 누른다면 바로 이 42번은 꺼질 거예요. 그리고 정지로 들어가면서 43번이 바로 깜빡깜빡일 겁니다. P3 눌러볼게요. 시작. 자, 이렇게 바로 깜빡깜빡 들어가죠. 그리고 1이라는 정지 운전 지령 보내고 0 주파수 인버터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깜빡깜빡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자, 이때 비상안전 스위치 해제를 눌러보면 P4죠. 이거 누르면 다시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P0, P1 여기 다시 신호 들어갔죠. 그 다음에 2 누르면 들어왔다가 요 2개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꺼지고, 1초 후에 이 친구도 꺼지고, 모두 이상이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짜주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나오면 좋겠는데 분명히 시험에서는 조금씩 변형이 있을 겁니다. 동작상에서 예를 들어 기동을 하고 있을 때 반드시 여기 비상안전 스위치가 눌리면 모두 리셋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퀀스 과정이 타임 차트에서는 이렇게만 표현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P2를 눌러서 반복 회로가 동작하고 있을 때 여기 비상 스위치를 누르면 모두 리셋되게 해라. 바로 리셋되게 해라.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이게 타임 차트에서 표현 안 된 게 뭐 동작상에서 표현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혹시 시험에서 그렇게 바뀌어서 나온다면. 그럼 이렇게 런중 수정을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비상안전 스위치가 F3잖아요. F3 비접점을 다 끊는 거예요, 여기를. F4, P3. 그러면 여기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그다음에 자기 유지를 다 끊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정위치 센서, 이건 P4로 다 끊을 거니까. 자, 이렇게만 해보고 쓰기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P0 누르고 P1 누르고, 자, 지금 여기 들어갔죠? 신호가. 이렇게. 자, 이때 여기서 제가 P2 눌러서 반복 회로를 동작시킬 건데, 반복 회로 동작하고 있을 때 비상정지로 끊어볼게요. 시작. 반복 회로 하고 있죠? 그때 제가 P3 누릅니다. 누르면 이렇게 바로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깜빡깜빡이는 거 구현이 됐죠. 그 다음에 P4를 눌렀을 때 다시 초기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응용을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공개 문항을 정말 툭 찌르면 툭 나올 정도로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여기 안에서 갖췄던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만나더라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만 좀 충실하게 학습을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넷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정규 강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빠르게 설정하는 방법만 보여드리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더블 클릭하고 채널 2, RS485, 그 다음에 채널 2 쓸 거니까 여기 P2P 사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클릭을 하셔서 항목 추가, P2P 통신을 하시면 확인 누르고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P2P 내장 이렇게 써있고 P2P 채널 들어가서 P2P 사용, 채널 2 사용할 거죠, 여기. 그래서 여기 모드버스, RTU, 클라이언트 사용할 거고요. 예, 확인하고 P2P 블록, 자, 인덱스 2개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채널 2, 여기 P2P 기능은 write, 기동 조건은 연속적으로 T100ms, 100ms, 그 다음에 방식은 연속적으로 데이터 타입은 워드로 할 거고요. 데이터 크기는 1, 상대 국번, 인버터 국번 얘기하는 거예요. 국번 1. 자, 설정은 D0를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저장할 거냐면 우리 D0를 운전에 관한 명령으로 놨어요. 운전 명령은요, 인버터 주소로 0006이니까 얘는 0005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다시 채널 2, 모드버스 RTU,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 크기 1, 국번 1 설정해서, 자, 이번엔 D1을 읽어서 가져올 거고요. 어디에 저장할 거냐면 주파수 설정은 인버터 주소로 0005번입니다. 근데 이제 모드버스에서는 하나를 뺀 0004번으로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만 하고 우리 인버터 자체에서 FRQ 파라미터 6번, DRV 3번 설정하면 이제 인터페이스를 485 통신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PLC와 인버터 간 이제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한번 해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좀 괜찮으셨나요? 사실 이제 이 시험을 보러 가실 때 이렇게 똑같이는 안 나올 겁니다. 시간초가 조금 바뀌고 어떤 출력 부분이 바뀌고 뭐 주파수가 정회전되고 역회전되고 이런 부분들이 바뀌고 양변환을 음변환으로 쓰고 음변환을 양변환으로 쓰고 이걸 타임 차트에서 보고 해석하게끔 그런 내용들도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기반을 잘 다져놓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양변환을 지금 안 썼지만 양변환을 쓰는 게 여러분 좋아요. 사실은 양변환을 쓰는 게 좋은데 동작에 이상이 없다면 양변환은 저는 일단 사용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작사항이나 혹은 요구사항에 양변환이나 음변환, 특히 음변환 같은 거 쓰라고 했으면 반드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오해의 소지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양변환 쉬워요. Shift F1만 누르면 양변환 되는 거고 Shift F2 누르면 여기 음변환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F3 하면 일반 접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험장에 이제 제가 시험 감독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메타가 있냐면 여러 형태가 있어요.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다 외우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 정말 열심히 정석으로 내가 이것을 이해하면서 오시는 분이 있고, 이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 시험에 B형의 세 번째 과제가 나왔으니까 이번엔 그건 안 나올 것이다. B형의 두 번째 과제랑 D형의 세 번째 과제가 나올 거다. 이런 예언가가 가끔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위험한 건 뭘까요?
예언가입니다. 예언가는 다른 거 안 보고 이것만 나오겠지 하고 가시는 분들, 물론 그게 시간 관계상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언 메타로 가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넉넉한 시간을 두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하나 짜 보시다 보면 오히려 어느 순간에서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짜실 거예요. 저보다 더 효율적으로 짜실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고 영상도 반복해서 보시면서 나와 다른 점이 뭔가, 내가 좀 더 이 부분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포인트들은 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만의 어떤 프로그래밍 루틴을 구축해 나가면 됩니다. 개개인마다 프로그램 짜는 건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타임 차트를 기반으로 동작 사항을 구현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은 전부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오늘도 알차게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콘텐츠를 제작해서 공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